주변 친구들 보면 하나같이 입버릇처럼 이런 말 하시죠. 요새 의술이 좋아서 80까지는 다 살 수 있대. 요새는 100세 시대라는데 난 아직 멀었지 뭐. 근데 그 말, 죄송스럽지만 솔직히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남성 기대 수명은 약 80세인데 그중 절반 가까운 남성들이 75세를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반면 여자분들은 같은 나이에서도 여유롭게 걷고 등산 다니고 친구 만나 커피 마시고 건강하게 잘 사십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같은 사람인데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데 왜 남자들은 평균적으로 더 빨리 죽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형님들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을 더 길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무엇이 남자의 생명을 갉아먹는지, 어떻게 하면 이 벽을 넘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과학적, 의학적으로 그리고 실생활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 이래서 내가 요즘 몸이 이랬구나 이해도 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도 보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심장이 남자들 목숨을 잡고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심장병으로 먼저 쓰러지는 경우가 2배 이상 많습니다. 심장은 원래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피를 돌려주는 기관인데요. 문제는 남자들은 혈관이 더 좁아지고 더 빨리 막히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입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가정을 위해 책임을 지느라 평생을 묵묵히 참아온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혈압, 콜레스테롤, 동맥경화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남자들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워도 괜찮겠지, 쉬면 낫겠지 하면서 병원을 안 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야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땐 이미 늦는 경우가 많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도 평소 아무런 증상 없다가 산책 나갔다가 갑자기 가슴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고요. 의사 말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경고 신호가 있었을 것이라 하더군요. 이제는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셔야 합니다. 특히 가슴이 뻐근하다, 어지럽다, 숨이 차다, 식은땀이 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거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심장이 SOS 보내는 겁니다. 75세 넘기고 싶으시다면 제일 먼저 심장 건강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 이야기 기억나시죠? 가슴 움켜쥐고 산책 중에 쓰러지셨던 분 말입니다. 사실 그분이 그 전에 몇 번이나 가슴이 뻐근하다, 숨이 차다 이런 말을 하셨었대요. 근데 주변에선 에이 날씨 탓이겠지. 나이 드니까 원래 그래. 그렇게 다들 넘겼답니다. 심장은 죽기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는 장기입니다. 한번 경고를 보내고도 우리가 못 알아채면 그 다음엔 바로 멈춰버릴 수도 있는 무서운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을 때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심근경색, 부정맥, 협심증 이 세 가지 질환이 아주 흔하게 찾아옵니다. 혹시 아래 중에 하나라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걸을 때 숨이 턱 막히고 식은땀 나는 느낌, 가슴이 조여오고 왼쪽 어깨까지 뻐근한 통증, 자고 있다가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깬다, 심장이 쿵하고 빠지는 느낌이 간헐적으로 있다. 이거 하나라도 있다면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심장질환은 무조건 빠르게 치료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놓치면 단 5분, 10분 차이로 심한 후유증,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심근경색 초기 증상 후 1시간 내 병원 도착 시 생존율 90%, 하지만 2시간 넘기면 60%로 급락한다고 나옵니다. 그냥 피곤한 줄 알았던 그 느낌이 사실은 심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젠 그 신호 제대로 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밤에 자다가 자꾸 소변 보러 일어나십니까? 그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 문제, 더 나아가면 전립선암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립선은 남자한테만 있는 기관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서서히 부어오릅니다.
그걸 그냥 늙어서 그래 하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엔 아무런 통증도 없고 소변이 좀 자주 마렵거나 힘이 약해지는 정도라 대부분의 형님들이 그냥 참고 지내시죠. 하지만 이게 바로 침묵의 암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느낌도 없고 통증도 없고 알아챘을 땐 이미 암이 뼈까지 퍼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경남 창원에 사시던 72세 남성분, 밤마다 3번 이상 소변을 보러 일어나셨대요. 근데 부끄럽다고 병원도 안 가고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지 하고 넘기셨다네요. 그런데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 갔더니 전립선암이 뼈까지 전이돼 있었답니다. 그 후로는 방사선 치료받고 약 먹고 삶의 질이 뚝 떨어져서 산책도 못 나가고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참지 마셔야 됩니다. 전립선암은 조기검진만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후반부터는 매년 PSA 혈액검사 꼭 하셔야 돼요. 돈도 얼마 안 들고 결과도 금방 나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내일 아침 바로 병원 전화해서 예약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혹시 요즘 외롭다는 생각 슬며시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외로움은 마음의 병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몸까지 병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요인입니다. 특히 남자들한테 더 치명적이죠.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남성은 없는 남성보다 수명이 평균 7년이나 더 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분들은 나이 들어도 친구들이랑 모임도 하고 카톡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러시는데 남자분들은 대체로 퇴직하고 나면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가 지나가기도 하죠. 이게 쌓이면 우울증, 면역력 저하, 치매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서도 나왔어요. 60대 이상 남성 중 사회적 연결이 약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배 이상 높다는 결과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형님 한 분은 퇴직하고 아내분 먼저 보내시고 나서 점점 말수 줄고 외출도 안 하시고 결국은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사람은, 특히 남자는 말을 나누고 소속감을 느끼는 게 건강에 직결됩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살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그저 기분이 우울한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진짜 병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은 심장병, 뇌졸중, 치매, 우울증 등 수많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3050%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은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니까 몸의 방어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은 면역체계도 약해지고 회복력도 떨어지는 거죠. 심지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과 같을 정도로 해롭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형님, 듣기만 해도 무섭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대단한 걸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사람과 전화통화, 일주일에 한 번 커피 한 잔, 동네 노인정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이것만으로도 외로움이 확 줄어들고 건강도 좋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형님 한 분, 아내 돌아가시고 혼자 방에만 계셨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실버 합창단에 들어가면서 표정도 달라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살도 빠지셨다고 해요. 사람과 연결되는 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 먼저 손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 말 요즘 자주 하시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는 60대의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이 40대부터 서서히 줄어들다가 60대 중반을 넘으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이게 단순히 성기능 문제만이 아니에요. 근육이 빠지고 뱃살이 늘고 피로가 쌓이고 무기력해지는 것까지 전부 이 호르몬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억력도 떨어지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우울감까지 동반되니까 남자들이 갑자기 나 왜 사나 하는 생각도 자주 듭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남성 갱년기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그냥 늙어서 그렇다 하며 넘긴다는 거죠. 몸이 안 따라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말 요즘 부쩍 많이 하시죠? 그게 단순히 기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자에게 에너지, 근육, 성욕, 집중력,
심지어 자신감까지 책임지는 핵심 호르몬이에요. 근데 60대부터는 그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도 마음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1시간 걷고도 멀쩡하던 다리가 이젠 10분만 걸어도 뻐근하고 무겁고, 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멘탈은 단단했는데 요즘은 별일 아니어도 짜증나고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듭니다. 이런 변화는 테스토스테론이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고 신호입니다. 근데 어르신들들 대부분이 이걸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죠. 그래서 병도 놓치고 치료 시기도 놓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30분만 햇볕을 쬐는 것도 호르몬 분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산책하면서 햇빛 받으면 금상첨화죠. 둘째,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셋째, 숙면 정말 중요합니다. 밤에 푹 자야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가요. 실제로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는 65세 이상 남성 100명을 대상으로 호르몬 수치와 생활 습관을 조사했는데, 잠 잘 자고 운동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호르몬 수치가 평균보다 40%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짜증나고 우울한 것도 몸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 지금부터라도 꼭 들어주세요. 우리 세대 남자들 진짜 참는 데는 도사죠. 배 아파도 가슴 답답해도 에이 좀 쉬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하루 이틀 넘기다 결국 병원 실려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의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몸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아프다고 징징대면 안 돼. 힘든 티 내면 약하게 보인다. 이런 생각들이 몸에 새겨져서 아픈 걸 말도 못하고 꾹꾹 참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병은 참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을수록 더 커집니다. 제가 아는 분도 복통이 자주 있었는데 병원 안 가고 소화제만 드시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그분 가족들도 왜 말 안 했냐고 울고불고 했지만 본인은 가족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러셨다더군요. 그 마음 이해는 가지만 그게 정말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이제는 아픈 걸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치료도 받고 말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들한테든 친구한테든 나 요즘 이런 증상이 좀 있어. 그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형님, 지금 딱 떠오르는 증상 있으시죠? 그거 내일 병원 가셔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이런 생각하시죠? 몸이 망가져도 일은 해야지.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입니까? 남자들은 은퇴 이후에도 무언가를 계속해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놀면 뭐하나, 가족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계속 몰아세우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그 압박이 목숨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과로는 심장질환, 뇌출혈, 우울증 발병률을 2배 이상 높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힘든 일, 땀 흘리는 일을 남자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파도 무리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쓰러지면 그 어떤 일도 못합니다. 그게 더 큰 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은퇴하고도 경비 아르바이트 하셨는데 밤마다 돌아다니다 결국 추운 겨울에 쓰러져 뇌경색 오셨습니다. 그 뒤로는 말도 잘 못하시고 손도 떨리고 본인이 가장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쉴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일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우리가 평생 친구처럼 지내온 게 뭐겠습니까? 술, 담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와서 우리한테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있습니다. 술은 심장, 간, 뇌, 위장까지 온몸을 천천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하루 2잔 이상 마시면 치매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담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폐암뿐 아니라 혈관을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뇌졸중, 심근경색까지 불러옵니다. 어르신들 중 나는 폐 안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숨차고 기침 자주 나면 이미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제가 알던 형님, 하루 한 갑씩 피우다가 숨이 너무 차서 병원 갔더니 폐기종이 심해서 계단도 못 올라가고 산소통 들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 형님 말씀이 내가 왜 그리 참지 못하고 폈을까? 그게 제일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끊으면 그날부터 몸이 회복됩니다. 3일만 안 피워도 혈압이 안정되고 3달 지나면 폐기능도 서서히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친구와의 이별이 아니라 건강과의 약속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몸이 안 따라줄 때 있으시죠? 그거요. 어르신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움직이는 게 점점 무서워지는 뇌의 신호 때문입니다. 실제로 50세부터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하고 70대에 이르면 2030%가 빠져버립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심해지면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고 걷다가 잘 넘어지고 팔에 힘이 없고 숨이 더 차는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근육이 빠지면 당뇨, 치매, 골다공증 위험도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근육이 있어야 혈당 조절, 혈액순환, 체온 유지, 균형 감각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형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10분만 제자리 걷기, 계단 오르기, 벽 짚고 스쿼트. 이런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근육은 정말로 놀라운 기관이라 운동하면 바로 반응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다리 힘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75세 노인도 3개월 동안 꾸준히 근력 운동하니 계단 오르기 능력이 2배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해도 그게 첫 번째 운동입니다. 이 나이 되면 뭘 먹어야 좋을까? 이 고민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죠? 근데 요즘 유튜브, 방송 보면 너무 정보가 많고 서로 말이 달라서 헷갈리기만 하죠. 그래서 오늘 정말 필요한 음식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단백질. 나이 들수록 단백질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23끼는 꼭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거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둘째, 오메가3 지방산. 고등어, 연어, 참치 자주 드시면 혈관 건강, 치매 예방, 관절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채소와 과일. 몸에 쌓인 독소를 빼주고 소화도 도와주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특히 브로콜리, 토마토, 바나나는 남자들한테 딱 좋은 음식이에요. 넷째, 수분 섭취. 물 많이 안 마시는 형님들 많으신데 그게 변비, 피로, 어지럼증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 음식, 단 음식, 가공식품. 이 3가지는 진짜 멀리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남성이 하루 나트륨 3지 이상 섭취 시 심장병 위험이 1.8배 상승한다고 나왔습니다. 건강한 식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신경 쓰는 것, 그게 바로 약입니다. 우리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참고 견디며 앞만 보고 달려오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 건강, 내 행복, 내 여유를 제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바뀌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행복하게 사느냐?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몸 아픈 데 없나? 오늘 기분은 어떤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이런 걸 한 번씩 돌아보는 습관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제가 아는 형님 중 한 분은 7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그린 첫 그림이 내 인생의 첫 휴식이었다. 이 말 정말 가슴 깊이 와 닿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남은 인생, 건강하게, 편안하게, 나답게 사는 법, 우리 지금부터 같이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나? 이미 늦은 거 아냐? 하지만 형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형님 인생의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책으로 치면 12장밖에 안 됩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뒷장이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할지는 지금 이 선택에 달렸습니다. 내 몸을 지키겠다.
내 마음을 돌보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70대, 80대, 지금도 산책 다니고 요가 배우고 동네 모임에서 웃음꽃 피우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과 어르신 사이의 차이는 딱 하나, 마음을 바꾼 시점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형님의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좋았다면 가족, 친구, 지인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린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건강하게, 더 멋지게 살아야 할 이유도 많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 2막을 같이 시작해봅시다.